교토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지, 녹차로 유명한 곳인데요. 사실 그곳에는 일본 시벤자리에 있는 묘도잉이라는 유서 깊은 절이 있으며 해안시대에 쓰여진 고전소설 겐지모노가타리의 배경으로도 알려진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윤동주 시인이 하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소풍을 간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뜻을 잇는 비라는 것도 있어요. 뜻을 잇는 비는 높이 약 3m 정도 되는 구조물입니다. 36마리의 새가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교토 애니메이션의 직원이 디자인하고 도쿄 예술대학 교직원들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비가 세워진 배경에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 7월 한 40대 남성이 교토에 소재하는 기업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의 건물에 가솔린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낸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의해 교토 애니메이션은 대략 전체 직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36명이 희생되었고 33명이 중상을 입었죠. 당시 방화를 한 사람은 아오바 신지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회사에 소설을 응모했지만 떨어졌고 이후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며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 범행 이유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도 해요. 그도 전신 화상을 입고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의료진의 노력으로 목숨을 건졌고 5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린 1심 교토 지방재판소에서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업을 이 참혹한 사건 때문에 알게 된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 교토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었어요. 본사는 교토의 우지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지방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지만 교토 애니메이션은 1980년대 창업 당시부터 교토에서 시작된 기업이었어요. 현재도 교토에 위치하면서 교토 지역의 문화와 풍경을 작품에 자주 반영하며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죠. 시작은 1981년 하타 요코라는 여성이 동네에서 애니메이션 그리기 교실을 운영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철환 아톰 등을 만든 전설적인 일본의 만화가 데스카 오사무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의 스태프였는데요. 교토로 이주하여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전업주부들과 함께 교실을 운영해왔고 그런 중에 한두 개의 일을 받아왔던 것이 지금의 교토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했어요. 이후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를 하고 있는 남편 하타 히데아키와 함께 대형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의 하청으로 성장했죠. 작업은 늘 꼼꼼하고 퀄리티가 높아 90년대부터 업계에서는 많은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 교토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작품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케이온, 울려라 유포니엄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소녀들의 감정을 풍부하게 그려내고 있죠. 특히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은 타니가와 나가루의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하여 정교한 설정과 꼼꼼한 작화로 순식간에 많은 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작품 럭키스타 또한 평범한 소녀의 일상을 세밀한 설정과 섬세한 표현으로 그려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이 작품의 실제 배경이 된 사이타마현의 와시노미야 신사에는 많은 팬들이 방문하여
성지순례라는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교토 애니메이션은 남성 중심이었던 애니메이션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 여성과 학생들까지 팬층을 크게 넓혔고, 지금은 팬들 사이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성지순례 문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교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작화에 큰 영향을 준 키가미 요시지라는 분이 있는데요. 영화 도라에몽 시리즈와 반딧불이의 묘, 아키라 등 수많은 작품에서 그림을 담당하며 천재 크리에이터로 불린 장인입니다. 그림 실력이 뛰어나고 그리는 속도도 빨랐으며 이미 그려진 그림에 직접 선을 추가해 차이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타협을 허용하지 않고 세부까지 꼼꼼히 그리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는 교토 애니메이션의 스승으로 불립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 타케모토 야스히로가 있습니다. 교토 애니메이션의 작품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일상계 애니메이션이 대표적 색깔인데요. 이러한 특징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앞서 언급한 럭키스타의 5화부터 감독을 맡은 분으로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입사하여 2003년 풀메탈 패닉 후모투라는 작품의 TV 애니메이션 감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의 교토 애니메이션의 색깔을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만 안타깝게도 두 분 다 방화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의 교토 애니메이션은 어떨까요? 많은 직원이 희생되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영상의 처음에 나왔던 우지의 소개 영상도 교토 애니메이션이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5년 신작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TV 애니메이션 시티 더 애니메이션인데요. 방화 사건 이후에 완전 신작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감독은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감독이었던 이시다테 다이이치가 맡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뜻을 잇는 비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꿈을 펼치고 오랜 기술과 열정으로 작품을 만들며 모든 세대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